안녕하세요. 남산 듣는 유튜브의 진행자 디지털 라운지의 박지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6월에 기념해야 할 다양한 날들 중 선별하여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의병의 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병의 날은 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일깨워 애국정신을 계승하고자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라고 하는데요. 임진왜란 시 곽재우가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음력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2010년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에 첫째 날인 6월 1일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족 정신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의병의 날을 규정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6월 초부터 여름 휴가를 떠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선곡은 캠핑에 가서 들으면 좋을 곡들로 선곡해 봤습니다. 첫 번째 곡입니다. 뎁트의 캠핑. 그러면 메인 코너 사서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산도서관 디지털 라운지 사서 안수빈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오늘 이야기 나눌 책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마이클 셸런버거 작가님의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입니다. 작가님은 환경연구와 정책단체 환경진보의 설립자 겸 대표인데요. 환경연구소 브레이크스루 연구소의 공동설립자 겸 대표이자 MIT 퓨처 오브 뉴클리어 에너지 태스크포스의 고문을 역임했습니다. 작가님은 환경구루, 기후구루, 환경 휴머니즘 운동의 대제사장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환경, 에너지, 안전 전문가로 2008년 타임의 환경 영웅들에 선정되어 그린북 어워드를 수상했으며 미국, 일본, 타이완, 한국,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 전 세계 정책 결정자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작가님은 30년 넘게 기후, 환경, 사회정의 운동가로 활동하면서 1990년대에 캘리포니아의 미국 삼나무 원시림 살리기 운동과 나이키의 아시아 공장 환경 개선 운동을 펼쳐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2000년대에는 청정에너지 전환 운동인 뉴 아폴로 프로젝트를 주도하여 2009년에서 2015년 사이 청정기술에 1,500억 달러의 공공투자를 이끌어냈으며 오늘날 전 세계적 화두인 그린 뉴딜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일조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는 기후변화의 진실을 찾아서로 시작합니다. 작가님은 2019년 영국에서 방영된 기후위기와 관련된 방송을 보다가 이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작가님은 지난 30여 년을 환경운동가로 살아왔고 그중 20여 년은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에 관해 조사하고 글을 쓰는 데 시간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작가님의 목표는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편적 풍요를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환경과 기후 문제에 관해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 중 상당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작가님은 최선을 다해 그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는 중요하지만 관리가 가능한데 우리는 마치 이것을 세계의 종말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게 문제이며 이 책은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환경을 가장 걱정한다고 자처하며 지구 종말을 경고하는 이들이 현존하는 최고이자 최선의 해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류가 자연을 파괴하는 대신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떠올리며 우리가 진짜로 환경을 위한다면 어떤 행동을 택해야 하는지 이 책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총 13개의 소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세계는 멸망하지 않는다. 지구의 허파는 불타고 있지 않다. 플라스틱 탓은 이제 그만하자. 6번째 멸종은 취소되었다. 저임금 노동이 자연을 구한다. 석유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고기를 먹으며 환경을 지키는 법. 지구를 지키는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가 자연을 파괴한다. 환경주의자와 친환경 사업의 겉과 속. 힘 있는 자들이 가장 좋은 해결책에 반대한다. 왜 우리는 가짜 환경신을 숭배하게 되었나?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운동과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분량 관계상 3개 정도만 순차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수빈 사서님은 13가지 소제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인상적이었나요? 네, 저는 첫 소제목인 세계는 멸망하지 않는다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작가님은 대다수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이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10년 기준 자연재해 사망자 수는 1920년대에 정점을 찍은 뒤로 92%가 줄었는데 1920년대에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540만 명이었던 반면 2010년대는 40만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지난 수십 년간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이는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모두에서 확인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과거에 비해 전례 없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식량 생산 또한 급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놓고 볼 때 식량 생산량은 확연히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오늘날 인류는 현재 인구수보다 25% 많은 100억 명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식량 생산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작가님은 그 어디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멸망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지옥을 보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작가님은 세계의 종말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면 중앙 아프리카에 위치한 콩고 민주공화국, 줄여서 콩고를 방문해 볼 것을 권장한다고 하는데요. 콩고는 1세기에 거주하는 기후 종말 예언자들이 말하는 참상이 모두 벌어지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콩고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이 벌어진 땅인데요. 아프리카 9개국이 연루된 가운데 300만에서 500만 명이 죽었는데 대부분은 질병이나 기아가 사망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콩고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무장한 사병 집단이 교회 지역을 돌아다니며 어린이들을 포함한 민간인을 마체테로 살해한다고 합니다. 콩고가 겪고 있는 이 불안정에 기후변화 역시 한몫하고 있을까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9년 수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콩고 내 무장 집단들의 분쟁에 영향을 미쳤으나 낮은 경제와 사회발전 수준, 정부 역량 부족 등 다른 요소가 지속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 연구자들에 따르면 낮은 GDP는 무장 분쟁을 예견하는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이며 자원 부족은 부유한 국가보다 저소득 국가에서 분쟁 위험에 더 적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정치 불안은 분쟁을 유발하는 강한 요인인 반면 인구와 기후 요인은 분쟁 위험 증가와 무관해 보인다라는 뜻인데요. 콩고가 지금과 같은 저개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정부 때문이기도 한데요. 콩고 주민들을 괴롭히는 건 앞으로 닥칠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지금 발생하는 기상재해와 자연재해가 더 큰 문제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야생동물들은 농작물을 훔쳐가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여 아이들은 자주 굶주리고 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들에게 기후변화는 우선순위로 고민할 문제가 아닌 상태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집이 무사할지는 콩고에 제대로 된 댐이 건설되고 수력 발전소가 돌아가느냐, 농경지 관계 시설과 홍수 처리 시스템이 갖춰지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콩고 주민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경제가 성장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뿐인데요. 작가님은 부유한 국가일수록 재난 앞에서 회복 탄력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잘 살게 만들어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게 된 변화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 결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 석탄에서 천연가스와 원자력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기후 활동가들이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기술의 힘으로 기후 변화를 막아내고 있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선 콩고의 사례와도 연관이 있는 저임금 노동이 자연을 구한다도 인상적이었는데요. 흔히 공정무역 커피나 초콜릿을 먹으면 마치 내가 환경보호에 조금이나마 동참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책에 따르면 제조업은 부의 증가를 가져오는데요. 국가는 그 부를 기반으로 도로를 건설하고 발전소를 짓고 송전시설을 확충하고 홍수 통제 체제를 갖추고 상하수도를 건설하고 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도시는 인구 집중을 불러오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더 많은 교외 지역이 야생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초원, 숲, 야생의 영역은 넓어지게 되는데요. 세계적으로 보자면 산림 회복 속도가 산림 파괴 속도를 따라잡고 있다고 합니다. 즉, 환경 문제의 해법은 더 적은 땅에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것인데요. 농사에 가축 대신 기계를 쓰기 시작한 것은 식량 생산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말과 노새 대신 트랙터와 콤바인을 쓰다 보니 가축에게 먹이로 주어야 할 곡물을 기르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전체 면적에 해당하는 농경지를 아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비료, 관계시설, 농업 기계화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2050년까지 수확량의 2배 가까이 증가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산한 저렴한 의류를 사입는 것, 그리하여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가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면 지난 수백 년간 전 세계 젊은 여성들은 기존의 삶을 거부하고 떠나는 삶을 택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해 온 것인데요. 이는 도시가 지상 낙원이어서가 아니라 시골에 비해 더 나은 삶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도시로 이주한 여성들은 원하는 상대와 결혼하는 자유를 얻는데요. 또한 산업화된 도시에서 살 경우 평균 수명도 높아지고 영아 사망률도 낮습니다. 또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인구 비율로 1990년에는 20%였지만 오늘날은 11%에 머물고 있는데요. 8,200만 명이 영양실조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계는 여성을 고된 가사노동에서도 자유롭게 하는데요. 작가님은 어렸을 때 큰 이모에게 어린 시절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는데 큰 이모는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외할머니가 주문한 탈수기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렇게 기뻤다는 대답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탈수기는 기다란 롤러 2개에 손으로 돌리는 크랭크가 달려있고 크랭크를 돌리면 롤러가 돌면서 그 사이로 통과하는 세탁물에 물을 짜주는 것이 전부였음에도 빨래를 잡아당겨서 비틀어 쥐어짜는 고된 노동을 덜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후 전기로 작동하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등장하면서 여성들은 가족의 옷을 빨고 물을 쥐어짜고 말리기 위해 넣는 모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물질적 풍요는 폭력을 감소시키고 여성, 인종, 종교적 소수자, 동성애자의 관용을 키운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에 에너지 밀도 높은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숲을 위협하는 행위가 아닌데요. 그럼에도 아프리카는 1970년대 이후 제조업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예외적인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인데요. 에티오피아는 17년간 참혹한 내정을 겪은 나라입니다. 최소 140만 명이 죽었고 그중 100만 명은 굶어 죽은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정부는 국가적 회복을 위해 인프라 투자에 나섰고 패스트 패션의 선도주자인 H&M 등의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이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의 임금이 높아지면서 경쟁력이 생겼을 뿐 아니라 수력 발전소와 송전시설, 도로 등에 투자를 해 이루어낸 기반 시설이 존재한 덕분인데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지난 10년간 매년 10% 이상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에 따르면 농업을 통해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식으로 성공한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노동자가 만든 옷을 입을 때 우리가 느껴야 할 감정은 죄책감이 아니라 자부심이라고. 소비자들은 기업이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압력을 넣음으로써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발도상국에서 만들어낸 저렴한 상품을 소비자가 구입하는 행위 자체를 악마화하면 안 된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소제목은 왜 우리는 가짜 환경신을 숭배하게 되었나입니다. 시작은 2017년 연말 내셔널 지오그래픽 유튜브 채널에 비쩍 마른 북극곰이 느리게 움직이는 모습을 담은 영상에 관한 내용인데요. 슬픈 음악과 함께 기후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라는 자막이 흘러나오는데요. 과연 북극곰은 정말로 멸종위기에 처했을까요? 북극곰의 개체수가 심각하게 줄어드는 일은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북극곰은 19개의 하위 집단으로 분류되는데 그중 2 하위 집단의 개체수는 늘었고 4 하위 집단은 줄어들었고 5 하위 집단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나머지 8 하위 집단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즉 전반적인 추세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북극의 얼음 면적이 줄어들어 북극곰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을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북극곰은 1963년부터 2016년까지 53,500마리가 사냥을 당했다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개체수가 26,000여 마리로 추산되는데 그의 2배에 달하는데요. 결국 기후변화에 관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과학과 전혀 무관한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째서 기후변화가 북극곰뿐 아니라 인류의 종말을 불러온 거라고 믿게 되었을까요? 작가님은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의 과학적 기반 자체는 대체로 건전하지만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과 언론 보도 자료, 보고서 저자들의 성명과 언론 인터뷰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념적 동기를 가지고 과장하거나 중요한 맥락을 함부로 생략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피해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인류는 계속 변화한 환경에 적응해 나갈 것이며 따라서 그 피해는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화재의 발생 빈도와 피해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기후변화가 아니며 사람들이 숲 가까운 곳에 사는 것, 그리고 나무를 연료로 쓰는 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말하지 않으며 식량 생산량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비료, 농기계, 관계시설에 좌우된다는 사실 역시 그들은 침묵으로 감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는 과학이 입증하는 사실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직관적 견해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직관적 견해는 자연적인 것이 좋다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자연적인 것이 좋다는 오류는 가령 유기농 비료, 나무 연료, 태양광 발전 단지 같은 것을 자연의 산물로 여기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자연적인 것이 화석 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양식 어류, 화학 비료, 원자력 발전소처럼 인공적인 것보다 더 친환경적이며 인류에게 좋다는 오류인데요. 신재생 에너지와 유기농이 자연과 풍광에 더 큰 해를 끼친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가 수없이 많음에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환경운동가들을 작가님은 많이 만나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는 비합리적 사고방식은 환경학에 지속적으로 스며들어 왔는데요. 그 결과가 에드워드 윌슨의 종, 면적, 모델의 근간에 깔려있는 종말론적 관념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창조를 알리는 창세기에서 종말을 알리는 요한계시록을 담고 있는 성경과도 같은 주장입니다. 책에 따르면 오늘날의 환경주의는 일종의 세속 종교라고 합니다. 기성 종교색이 옅은 고학력층을 위한 신흥 종교인 셈인데요. 신도들은 주로 선진국과 일부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상위 중산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흥 세속 종교로서 환경주의와 자매품격인 채식주의는 유대교, 기독교 전통의 양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종말론적 환경주의의 사고방식은 인간의 문제란 우리가 자연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유대교, 기독교 전통에서 성직자는 신의 뜻과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할 수 있는데요. 종말론적 환경주의의 전통에서는 과학자가 그런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기독교 신화와 도덕체계는 서구 문화에 워낙 깊숙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런 신화를 반복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는데요. 사실 종교는 잘못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새로 생긴 환경주의라는 종교는 점점 더 종말론적으로 향하고 파괴적인 성향을 보이며 자승자박에 빠진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 종말론의 앞장서는 기후 활동가들은 어떨까요? 기후 종말론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일부 기후 지도자들의 주장과 달리 그들 스스로를 포함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 종말론으로 인해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20여 년 전에 작가님 역시 환경 종말론적인 책과 기사를 읽고 슬픔에 빠졌고 불안에 잠식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면 작가님이 환경 문제를 접하며 느꼈던 슬픔은 자신의 슬픔을 엉뚱한 곳에 투사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통상적인 기준의 대기 오염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이미 50년 전에 정점을 찍었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조만간 최고치를 찍은 후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경제 개발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며 우리가 더 나은 기술을 받아들인다면 고릴라, 펭귄 같은 멸종위기 종의 서식지는 더 많이 확보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야생동물들 역시 더 번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후변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저에너지, 농경사회로 되돌아가는 퇴행적 움직임이 아닌 함께 지속적으로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메인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수빈사서님, 오늘 남산 듣는 유튜브를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환경 문제에 대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어서 좋았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도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와 듣는 여러분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코너의 마지막을 알리는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빈사서님, 혹시 준비해 오신 곡이 있으실까요? 캠핑 가서 듣기 좋은 음악을 찾아봤는데요. 카더가든의 우리의 밤을 외워요로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수빈사서님이 선곡해 주신 카더가든의 우리의 밤을 외워요 들으면서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남산 듣는 유튜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2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흘러갔는데요.
마무리 코너로 여러분께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권정민 작가님의 그림책 우리는 당신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인데요. 지금 눈을 들어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여러분께서 어디에 있든 녹색 식물을 발견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식물들은 어느새 우리 곁을 빼곡하게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관찰해 왔노라 고백합니다. 알로카시아, 몬스테라, 파키라, 틸란드시아, 이오난사, 디시디아 등 유행에 따라 더 많은 식물들이 더 멀리에서 출발해 우리 곁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뿌리와 줄기가 잘린 채 엄격한 검역을 마치고 긴 항해 끝에 낯선 토양에 도착한 식물들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들에 대한 정보 수집에 돌입하게 됩니다. 화분 하나를 고르기 위해 수십 가지의 질문을 해놓고 식물의 이름은 곧 잊고 마는, 그럼에도 사무실, 카페, 쇼핑몰 등 어디든 식물을 갖다 놓고 보는 인간의 모습은 때로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무심하지만 섬세한, 이상하지만 다정한, 무례하지만 무리하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갈피들은 거칠거칠한 잎사귀의 뒷면과 닮은 듯합니다. 여러 겹 채색으로 완성된 부드러운 그림은 아이러니하게도 적나라한 진실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다지 우아하지 않은 우리들의 욕망과 괜찮아 보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까지도 말인데요. 우리가 키우는 반려식물의 시각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책을 읽으며 우리 역시 자연과 환경 속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함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도서관 박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